안녕하세요. 서울적용보건대학원의 김성근입니다. 네, 환경보건학을 위한 PK 특강 세 번째 세션이고요. 오늘은 투 컴파트먼트 모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 컴파트먼트 모델은 우리 몸을 크게 두 개의 구획으로 나눠서 애드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구획은 하나는 센트럴 컴파트먼트 모델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페리퍼럴 컴파트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센트럴 컴파트먼트는 어떻게 본다면 혈액 또는 혈액이 아주 잘 흐르는 그런 기관, 키드니라든지 리버 같은 곳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페리퍼럴 컴파트먼트는 fat 또는 스킨처럼 이렇게 지질이 많거나 또 혈액이 잘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대개 이렇게 크게 두 개의 구획으로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환경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 가운데에서 환경보건학적으로 중요한 물질들이 대개는 리포필릭한 물질이 많습니다. 리포필릭이라고 한다면 친지질성 물질인데요. 그것들은 이제 혈중에도 존재할 수 있지만 몸의 지질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더 많이 이동할 수가 있죠. 문제는 이 두 개가 이제 배설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이 안에 있을 때는 좀 먼저 빨리 나가긴 하지만 여기에 머물렀던 것들이 서서히 흘러나와서 나중에 배설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많은 그런 환경 유해 인자들이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투 컴파트먼트 모델은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두 개의 그 타임 프로파일이 차이가 나시죠? 요 왼쪽에 보이는 것은 전형적인 원 컴파트먼트 모델이고요. IV 볼러스 도스를 주입한 경우입니다. 주사로 혈관에다 직접 손실 없이 집어넣은 경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절편이 0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역시 절편이 0은 아니지만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되어 있죠. 이 곡선은 두 개의 직선으로 이루어진 것들의 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지수함수로 표현하게 된다면 두 개의 지수함수의 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뒷부분에서 이를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기로 하고요. 먼저 이 강의 전반은 그 인스턴트 인풋, 퍼스트 아웃풋으로 하겠습니다. 즉, 요 앞에서 본 것처럼 혈관에 직접 주입해서 얻은 그런 경우. 사실 환경보건학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죠. 실제 생활에서 우리 노출되는 물질들이 혈관으로 직접 들어오는 경우는 없지만, 대개 경구 섭취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인스턴트 인풋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도 있고요. 설명드린 바와 같으니까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센트럴 컴파트먼트는 일반적으로 rapidly perfused 티슈다. 혈액 자체거나 키드니나 리버 같은 기관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요 X1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은 요 첫 번째 구획에서 두 번째 구획으로 나가는 쪽에 대한 속상수를 1, 2로 표시하고 들어오는 것은 2, 1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기호만 보고서도 이게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로 오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은 여기서 센트럴 컴파트먼트에서 나가는 것을 KEL, 엘리미네이션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라지 K로 쓰는 사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에서 아웃으로 나간다고 해서 뭐 1, 0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배웠었던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이 x1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표시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설명 안 줘도 되겠죠? 제가 앞에서 이 센트럴 컴파트먼트 안에서의 물질의 양, 이것을 볼륨으로 나눠준다면 바로 그것이 농도가 되겠죠? 아무튼 요 x1이라고 표시했지만 그 어마운트를 두 개의 지수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볼륨을 나누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D는 도우스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알파
알파와 베타 등이 있습니다. 두 개의 지수함수를 우리가 쪼개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앞서서 요 기울기, 터미널 슬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요 기울기가 베타에 해당되고 요것에 대한 그 점근 그 연장선 의 y 절편이 어, 요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일단은 요 그래프를 요 식을 좀 눈에 좀 익혀 두시기를 바라고요. 표현해 본다면은 요 터미널 슬롭의 직선, 이걸 편의상 메타 라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메타 라인의 y절편을 b라고 보고요. 슬롭을 베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직선의 합이라고 했었죠. 또 다른 직선이 여기 그린 라인입니다. 이 그린 라인은 요 레드 라인에서 실측 값을 빼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빼버리게 된다면 요것만 남겠죠. 요것은 세미로그 플러스에서 직선으로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요 기울기가 알파이고 y절편이 a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a와 b라고 이렇게 표시했지만 얘네들을 식으로 구현하려고 한다면 a는 여기에 해당되고 b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물론 여기서 K21 같은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런 관계식이 있다라는 정도로 지금은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우리는 데이터만 주어진다면 관계를 잘 파악을 하고 있다면 이 데이터만 이용해서 두 개의 지수함수로 분할할 수가 있다.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해서 이 알파, 베타와 A, B를 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먼저 해보신다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인스턴트 인풋이죠. 혈관에다 직접 주입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제가 여기 절편에 해당되는 A, B가 있는데 이것 두 개를 더하면은 초기 여기는 Y축은 혈중 농도잖아요. 초기에 이론적인 혈중 농도가 됩니다. 우리가 도수를 주어지고 이런 데이터를 얻기 때문에 D를 우리가 주어진 정보를 쓰고 그다음에 A, B를 구해서 쓴다면은 이 센트럴 컴파트먼트에 해당되는 원룸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으로 이미 많이 설명을 드려버렸었는데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절차를 쓰고 있습니다. 베타를 먼저 구하라. 지수함수에서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실측 자료에서 이 레드라인에 있는 선을 빼라. 이게 레드라인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요만 남는다. 거기에서 이 생겨난 나머지 즉 알파 라인이라고 부르겠는데 요 녹색 직선의 기울기가 알파이고 절편이 A이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요 지수함수를 구성할 수가 있고 이것을 갖고서 이 파란색 점들을 우리가 모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알파와 베타 A, B를 구한다면 K21과 K 또는 K elimination 그리고 K12를 이 관계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관계식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어디에 메모해 놓으시고 암기하시면 더욱 좋고요. 이런 관계 A, B, 또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어, 실제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실제 데이터들을 모델로 구현하고 그 모델이 잘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죠.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앞에 주었던 이 식들 이용해서 알파, 베타를 이미 구해줬다 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해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풀어보셨다라고 가정하고 이건 단순하게 이렇게 식에 대입하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요 식이 잘 들어맞으려면은
알파와 베타, 기울기죠. 이 기울기가 6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어, 잘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부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알파, 베타를 정확하게 추정했을 때랑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반감기에 대해서 잠깐 이 대목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투 컴파트먼트 모델로 설명되는 그 많은 오염 물질이 있다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원 컴파트먼트로 가정하고서 우리가 반감기를 구한다면 이제 부정확한 것이 되겠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반감기를 따질 때 실제로는 이런 이렇게 구부러진 세밀로그 플랫에서 이렇게 곡선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이 실제인데 그냥 원 컴파트먼트의 모델로 단순화시켜 가지고 그게 음, 그걸로 이제 반감기를 구하려고 한다면 K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슬로피 그러면 이게 이 어중간하게 여길 지나가게 되는 선이기 때문에 실제 그것으로 원 컴파트먼트 모델을 가정하고서 상정하고서 그 반감기를 구했을 때는 부정확한 것이겠죠. 실제로 투 컴파트먼트 모델을 따르는 굉장히 많은 화학 물질들이 그런 우리 몸에서 그런 현상을 보인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요 빨간색 선 베타 라인의 베타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biological halftime에 해당됩니다. 터미널 슬로우에서 기울기를 구해서 따지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문헌을 읽다 보면 biological halftime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되게 많은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가 베타에 해당되는 것이구나. 즉, 투 컴파트먼트 모델에서 슬로우 디스포지션 되는 그 패턴에서의 터미널 슬롭이구나 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없이 특히 옛날 문헌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냥 halftime이라고만 쓴다면 이게 biological halftime을 말한 것인지 아닌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일부러라도 따져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베타뿐만 아니라 알파도 구했고 뭐 K10도 구할 수 있는데 굳이 그것들도 이제 그 엘리미네이션 레컨스턴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반감기를 개념을 적용해서 따지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퍼 아워의 차원보다는 타임의 차원이 아워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반감기 형식으로 표현하고자 한다면은 자연 로그 ln2를 그 k를 나눠서 쓴다면은 어, 따져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서 우리가 그 non-compartment analysis에서 AUC도 구하고 또 클리어런스도 구하고 이것을 데이터 중심적으로 구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모델에 의해서 구한다면 투 컴파트먼트 모델의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이 식을 적분해서 쓴다면은 A 오버 알파, B 오버 베타를 더한 것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IV 도수로 혈관에 직접 주입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따가 배우시게 될 그 오럴 인제스천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는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파란색으로 쓴 것은 모델 인디펜던트한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가 그렇죠. 한번 보시고 나중에 필요하실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실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데이터를 제가 주어졌습니다. 이걸 보시고 요거는 제가 이제 부모라고 그
웹북이죠. 인터넷에서 PK 관련된 그런 강좌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갖고 온 것입니다. 요 타입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 시간 농도 관련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플라팅을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A, B뿐만 아니라 알파, 베타를 구해야지 이것들 구할 수 있겠죠? 한번 앞에서 보신 것들을 바탕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500mg을 RB 볼러스 도수로 준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영상을 멈추시고 잠시 계산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다 해보셨다면 그걸 버클리 마드나에서 구현을 한번 해보십시오. 잠깐 멈췄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떻게 잘 풀리던가요? 이 원 사이트에서 갖고 온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리게 되는데 이걸 한번 저랑 직접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여기에 지금 데이터들을 그대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예,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들이 실 데이터들입니다. 자, 이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현된 것이 실 데이터들이고요. 그 실 데이터에 터미널 슬롭이 존재한다고 했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잠시만요. 네, 제가 그 터미널 슬롭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제가 하나, 둘, 셋, 넷, 5개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눈으로 보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 표시 좀 작게 표시했는데요. 이 추세선을 그리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요게 이제 앞선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베타 라인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베타 라인에서 슬로우는 0.245가 될 것이고요. B는 얼마가 될까요? B는 9.4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 데이터와 이 베타 라인의 차이는 얼마냐?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실 데이터에서 그죠? 베타 라인에 해당되는 것은 이 식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차이가 레지듀얼이니까 지금 요게 실 데이터에서 베타 라인에 해당되는 것을 빼면 요거만 남겠죠? 이게 이제 레지듀얼이 됩니다. 레지듀얼을 지금 요게 지금 그레이 닷으로 표현해 놨는데 그 식을 보시면 잘 아시겠죠? 기울기가 바로 알파이고 Y축의 절편이 A가 되겠죠. 따라서 알파는 1.26 정도가 나올 것이고 A는 21점 얼마가 나오겠죠. 이걸 한번 쭉 써봤습니다. 문제에서 도수를 500mg을 줬죠. 자, 그렇게 본다면 제가 설명을 앞에서 해드린 것처럼 요 K21은 A 곱하기 베타 그리고 B 곱하기 알파 한 것을 분자로 놓고 A 더하기 B 한 것을 분모로 해서 계산하면 나옵니다. 0.599 다음에 10이라고 된 건 K에 되는 거죠. 알파 베타 곱하고 그리고 위에서 금방 구한 K2를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K2를 잘못 구하면 다 이제 이상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K12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좀 간단하게 선호한다면 알파 베타 더하고 그 다음에 K1과 K 더한 것을 빼주면 또는 이렇게 각각 빼주면 됩니다. 그럼 0.4 정도 나오죠. 센트럴 컴파트먼트의 바이옴 디스트리뷰션은 도수가 얼마죠? 500이라고 했죠? 네, 500을 A 더하기 B 한 것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이 조금 숫자가 다르죠. 숫자가 다른 것은 터미널 슬롭을 잡기 위해서 이 어디까지 잡았느냐, 즉 메타라인을 어느 점을까지 이용해서 잡았느냐, 마지막 4개만 이용했느냐, 더 많이 이용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뭐 사람이 어떻게 푸느냐가 달릴 수가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얻은 이 정보를 이용해서 버클리 마돈나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초기 값으로 활용하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더 정확한 값을 추정하는 데 씁니다. 아무튼 나온 김에 이 모델이 얘기하고 있는 AUC를 구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그거를 버클리 마돈나에서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냥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미리 풀어보셨길 바랍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매크로한 방식이 있고 마이크로한 방식이 있는데 편의상 매크로한 방식은 이렇게 알파 베타 이용해서 직접 푸는 경우로 하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앞서서 CP는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T 그 다음에 B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T 그 식을 이용해서 이 혈중 농도의 변하는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바로 그것이 매크로한 방식이라고 저는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그리고 실제로 속도상수 1, 2, 1, 그다음 1, 0 이것들을 갖고서 표현한 것들을 마이크로한 방식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결편과 기울기 이용해서 쓴 것이 매크로입니다. 이 코드에서는 두 개를 다 같이 구현했습니다. 다만 코드를 똑같이 혈중 농도에 대한 것들 쓰면 헷갈리니까 코드가 구별해봤습니다. 매크로한 것들은 CP1M이라고 썼고 마이크로에서 온 것은 그냥 CP1이라고 썼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크로의 경우에는 볼륨 디스트리뷰션이 굳이 표현될 필요는 없겠죠. A 안에 볼륨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니까. 왜냐하면 A와 B를 더하면 그게 초기 농도에 해당되는 것이죠. 마이크로한 것은 디퍼런시 이퀘이션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V1이 바로 볼륨 디스트리뷰션이고 그거를 구하는 과정도 여러분들은 여기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것을 요 엑셀을 이용해서 구한 식을 갖다가 써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식을 제가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자, 한번 런 해볼까요? 네. 여기서 구한 식을 그대로 썼는데 상당히 잘 맞죠? 위에 거는 마이크로, 이거는 이거 매크로한 데서 온 건데 얘를 로그로 바꿔준다고 해도 아주 잘 맞습니다. 똑같죠? 눈으로 확인하기가 구별이 안 됩니다. 미세하게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사실 똑같습니다. 두 개가 이제 같은 식에서 온 거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보셔야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커브 피스를 한번 해볼까요? 커브 피스를 한다면 우리가 마이크로에서 매크로부터 볼까요? 매크로와 실 데이터를 연결시켜주고 이 경우에는 뭐를 추정하는 거죠? 알파, 베타랑 A, B를 추정하는 거죠. 이렇게. 물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초기 값을 집어넣고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너무 쉬운 경우이기 때문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를 더 정확하게 추정했는데 베타를 0.245라고 초기 걸는데 거의 비슷하죠.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알파는 0.1, 0.4 예, 좀 차이가 있죠. 예, 컴퓨터가 계산한 훨씬 더 최적 수치를 찾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눈으로 보는 거랑 컴퓨터가 이제 나름의 그 논리 알고리즘으로 최적화시키는 거랑은 경우에 따라서는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일단 이렇게 구했는데 이번에 마이크로를 한번 빛을 시켜 보겠습니다. 마이크로를 하는데요. 마이크로는 이번에는 이게 아니겠죠? 마이크로는 K들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 볼륨 오브 디스트리뷰션도 해야겠죠? 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초기 값을 세팅을 아까보다는 좀 더 잘 해줘야 됩니다. 그 매크로한 경우보다는 좀 예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의 초기 값을 세팅하는 그런 방법은 게스에다가 원래 여기 썼었던 값을 씁니다. 0.6 네, 비슷한 값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10배 작은 값 너무
그러면 레인지가 확 늘어나겠죠. 여기에 대한 값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크게 좁혀졌는데 1보다는 10 정도로 보통은 이제 여기보다 10배 높고 10배 낮고 뭐 이런 식으로 써주긴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10은 0.5 10배 낮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10배 큰 값. 0.4 아이고 이렇게 하겠죠. 0.1 또는 이보다 더 10배 작게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레이지가 크게 되면은 컴퓨터가 이제 찾아다니다가 엉뚱한 값을 끌어오는 경우도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V. V는 우리가 여기서 추정하기에는 16이라고 했었죠. 네. 이렇게 하고 돌리면 보십시오. 잘 안 맞죠. 이렇게 돌렸는데 이 컴퓨터가 여기는 맞추는데 여기는 잘 못 맞추는 그런 상황이 존재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인지를 너무 많이 주면은 컴퓨터가 통계학적으로 말하면 그 초기 값에 따라서 찾아다니다가 로컬 에러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옵티마이제이션 시키는 과정에서 더 좋은 값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로컬 에러에 그 옵티마이제이션에서 걸려서 그게 이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컴퓨터로 피팅을 하는 경우가 최선이다. 언제나 최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여러분들이 이 직관으로 눈으로 보면서 핏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결과를 더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아이볼 피팅이라고 보통 하기도 하는데 속어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타는 초기 값을 굉장히 던지듯이 주어도 잘 맞추는데 마이크로의 경우에는 이제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맞춰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여기선 이 알파 베타가 세팅을 다시 한 다음에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인지 이렇게까지 안 맞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은 네 이게 잘 안 맞죠. 그래서 차라리 그 원래 초기 값이 훨씬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죠? 초기 값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V를 풀어주게 된다면 위로 올라가겠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그 손으로 풀어보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 그런 어떤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좋은 출발점이 되는 동시에 컴퓨터 피팅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친 김에 한번 더 해보시죠. 또 다른 예제입니다. 이 문제를 이용해서 이 경우도 알비도스 준 경우고요. 700mg 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엑셀과 버클마드나 모두에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매크로한 방식, 마이크로한 방식 모두에서 본 수업 시간에 해답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